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고요. 오늘은 165번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발산 정리, 스톡스 정리 어떻게 구분하냐 이런 질문인데요. 한번 볼까요?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셨나봐요.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나오는 게 해석학 시간에는 자세히 안 하죠. 오히려 학부 1학년 2학기 거의 이제 끝날 때쯤에 잠깐 이 스톡스 정리, 발산 정리 하는데요. 그때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나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잘 모르시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 수학과 그 다음에 수학교육학과하고 수학과에서는 오히려 스톡스 정리하고 발산 정리를 그 다음에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미분기야 저기 끝나갈 때 조금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비슷한 이유로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자세히 보시지 않을 때도 많죠. 그리고 사실 발산 정리는 미분기에서도 잘 안 나오고요. 예, 오히려 물리학과 친구들이 잘 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당연한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이제 임용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이제 주의하실 부분이, 스톡스 정리 하고 발산 정리가, 시험 범위가 서술된 양식으로 봤을 때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편도함수 다중적분 단원을 평가 영역하고 평가 내용 요소를 쭉 나열할 때 그림 정리에서 끝나요. 다변수함수는. 그래서 이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나온 적도 거의 없죠.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에 이제 평가원에서 연구 결과물 내놓은 이후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해석학 시간에 다루는데요. 이제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게 첫 번째, 근데 이제 이 문제의 워딩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뒤쪽에 문제 제가 워딩을 다시 했어요. R3 공간에서, 그러니까 3차원 유클리드 공간 말하는 거죠. 저걸 R3, 그냥 R3라고 하든지 아니면 3차원 공간이라고 하든지 라고 하면 좋을 텐데, R3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뭐죠? 면이 6개가 있죠. 이 6개 면이 뭘 이루는 거예요? 정육면체를 바운드를 하죠. 그래서 둘러싸인 정육면체 V에서 그 표면을 이제 M이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M의 방향도 안 나와 있죠. 나와 있어야 돼요, 원래. 그 M의 이제 당연히 바깥쪽 그 단위법선 벡터를 가정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벡터장에 대해서 이런 면적분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게 면적분이니까 이거를 스톡스 정리를 써서 선적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면적분이니까는 다이버전스 정리를 써가지고 그 부피적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해답은 우선 우리가 이제 그 스톡스 정리하고 다이버전스 정리를 나열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요게 미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F가 다른 벡터장의 미분으로 주어졌냐, 아니면 이걸 미분해야 되는 상황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스톡스 정리하고 다이버전스 정리 증명이 아니고요,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1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차원에서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이 다 그냥 미분 가능하고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고 좋은 함수들이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1차원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있어요. 이 스톡스 정리나 다이버전스 정리는 결과적으로는 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한 거예요. 자, 그걸 한번 표현해 볼게요. 1차원에서 A에서 B까지 F'X dx 이걸 적분을 하죠. 적분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죠? 요거의 적분이 fx죠. 그죠?
요거의 미분이 이거죠. 요거 적분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요 적분에 a에서 b까지의 함수값의 차이가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가 1차원에서 곡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거 우리가 1차원의 곡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자,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곡선이 T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T를 T로 보내준다 합시다. 근데 T가 A에서 B까지. 아이고. 예. 이렇게 쓰면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인테그럴 감마 위에서, 그죠? A에서 B까지니까 F'X에다가 여기다가 뭐예요? 이 dx를 우리가 그 dl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네죠? dl. dl은 뭐예요? 여기 감마 프라임의 dt가 되겠죠. 그쵸?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자, 이 곡선은 A에서 수직선이에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그 선적분이죠, 선적분. 그러면은 이 곡선의 바운더리는 뭘까요? 이 곡선의 바운더리는 A에서 B까지 가는 이 곡선의 바운더리. A에서 B까지 가는 곡선의 바운더리는 B하고 A죠. 근데 얘는 지금 곡선이 안쪽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바운더리에 방향을 준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줄 수 있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결국 바운더리 상에서, 근데 곡선의 바운더리는 적분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니까 그것도 적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 곡선의 바운더리에서 뭘 더하는 거다? fx를 더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 바운더리에 향이 있으니까, 그쵸? 그걸 고려를 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적어주자면은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뭐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다가 뭐 감마 프라임의 부호 정도를 곱해줄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이 표현 자체는 이런 걸 우리가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예. 이렇게 쓸 수 있다, 결국.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 선적분의 형태로 써보면은 1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감마 곡선일 때 f'x dl은 이거는 뭐다? 이거는 f의 b 빼기 f의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니, 쉬운 거예요. 이거를 쉬운 거를 왜 어렵게 설명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1차원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선적분이에요. 선적분인데 어떤 함수의 미분의 선적분을 그 바운더리에서 값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1차원에서는 기하학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곡선밖에 없어요. 2차원으로 가볼까요? 2차원. 근데 2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선적분에 대한 정리는 성립합니다. 그쵸? 선적분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미분한 거를 선적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바운더리에서 값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차원에서는 이게 달라지냐? 아니요, 똑같아요. 감마상에서 f 프라임, 이번에는 뭘까요? r이죠, r. 2차원이니까. f 프라임 r에, 내적 dr이라고 해도 되고, dl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우리가 보통 dr이라고 쓰니까, 이렇게 써볼까요? 이게 뭐죠? 이게? 선적분의 기본 정리. f, 요것도 뭐예요? fq, 마이너스 fp죠. 이 qp는 뭐예요? 끝점이죠. 그러니까 바운더리에서 어떤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3차원으로 가면 바뀌냐?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인테그럴 감마에서 f 프라임 r 닷 dr은 fq 마이너스 fp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선적분에 대한 건 이렇게 됐어요. 그럼 면적분 어떻게 되느냐? 1차원의 면적분이 없죠. 근데 2차원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벡터장이 있는데 그 벡터장을 우리가 F를 이거를 pi 플러스 qj라고 했을 때 그때 면에서 적분을 했어요. 근데 적분했는데 그냥 F를 적분하는 게 아니고 뭔가 얘네들을 약간 살짝 미분해서 적분을 한 거예요. D상에서 어떤 영역 D상에서 얘를 그쵸 Q를 X로 미분하고 마이너스 P를 Y로 미분한 거를 요거를 면적분 해준 거예요. 예. 면적분 해줬더니 그 결과가 자 미분한 거를 면적분을 해줬더니 그 결과가 바운더리에서 뭔가 적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무슨 적분이냐면은 그냥 F의 바운더리 상에서 그냥 적분이에요. 미분한 거를 면에서 적분을 한 거는 그거는 F의 선적분의 결과다. 바운더리에서 선적분의 결과다. 이게 뭐죠? 이게 그린 정리예요. 그리고 우리 임용에서는 자주 출제되죠. 그렇죠? 자, 2차원에서는 그 면적분에 대한 얘기가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게 3차원으로 가면 뭐가 되느냐? 바로 스톡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공면이 있어요. 이 공면상에서 그렇죠? 근데 경계가 있는 공면이에요. 경계가 있는 공면상에서 경계가 possibly 있는 공면이죠. 얘를 컬을 적분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적분을 하게 되냐면은 면적분을 하는 거예요. 예. 면적분. 이 면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결과가 이 공면의 바운더리 상에서 선적분을 바뀌는데 이건 닫힌 선적분이죠. 바운더리의 바운더리는 없어요. 경계를 구했는데 다시 경계를 구하면 그건 0이에요. 예.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예. 자,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F를 적분을 하는 거예요. F를 어디서? 요거의 바운더리에서. 요거의 바운더리는 곡선이죠. 그쵸? 예. 공면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 바운더리 곡선이죠. 그쵸? 예. 그 곡선상에서 F를 선적분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스톡스 정리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스톡스 정리의 특수한 형태가 이거예요. F가 X랑 Y 성분만 있다 해보세요. X랑 Y 성분이 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공면은 그냥 접해 평면상에 있는 XY 평면상에 있는 그런 공면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정리는 스톡스 정리의 특수한 형태죠. 논리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그림 정리 써서 스톡스 정리를 증명하죠. 하지만은 얘를 이제 합류 관계로는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체적분 어떻게 될까요? 삼중적분, 입체적분. 여기는 입체가 없죠. 여기 입체가 있어요. 그 입체에서도 뭔가 우리가 미분한 거를 적분을 해야 되겠죠. 어떤 미분이냐? 이번에는 발산이, 다이버전스. F의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를 최적 적분을 하면, 그러면 그 결과가 이 입체의 바운더리 바깥으로 나가는 향을 가진 거예요. 거기서 그냥 F를 적분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적분이냐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면적분밖에 없어요. 이게 발산 정리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제일 애매한 게 이게 딱 공면적분 주어졌을 때가 애매하겠죠.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미분이냐 아니냐 그걸 봐야 돼요. 그렇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미분이면 뭘 해야 돼요? 이거를 바운더리로 가지는 더 고차원의 도형으로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좀 복잡하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그냥 벡터장이 주어졌다. 근데 이게 복잡해서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이 바운더리로 가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냥 주어졌는데 이게 무슨 미분이 아니고, 그쵸? 그러면 여기가 미분이 주어졌으면 우리가 요거의 바운더리를 찾아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가 지금 그냥 벡터장이 주어졌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요거의 미분이 간단해질 수 있는지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S상에서 뭔가 적분이 주어졌어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만약에 요거 다이버전스가 심플하다, 간단하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다이버전스 정리로 해서 요걸 바운더리로 가지는 그런 경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F가 간단하다. 그러면은 바운더리 E가 S 혹은 이게 전체가 안 되더라도 일부분을 가지게 되는 이런 솔리드를 찾아서 다이버전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요게 F가 만약에 어떤 미분이다. F가 curl of something이다. curl of something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똑같이 면적분이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때는 스톡스 정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러냐? 여기서 발산 정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다이버전스 F가 간단하죠. 왜? 다이버전스 F가 다이버전스 curl something은 이건 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정리를 쓸 수도 있는 거야. 발산을. 그쵸? 자, 이 차이점을 우리가 그 문제를 제가 계속 풀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 방법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연습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발산 정리나 스톡스 정리를 사용하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얘네들이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나열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다른 게 아니고 단 하나의 정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일반적인 스톡스 정리입니다. 보세요. 자, 이 모든 거는 다 이 스톡스 정리. 어떤 M상에서 우리가 미분 형식을 적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 여기서 얘는 뭐냐면 K차 다양체예요. 그리고 얘는 미분을 해서 미분을 하면은 뭐냐면은 이 미분 형식의 차원 미분 형식의 디그리가 하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미분 K-1 형식일 때 이때 이것이 바운더리 M에서 오메가를 적분한 것과 같다라는 거에 형태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바운더리의 바운더리가 무조건 공집합이라고 했죠. 예. 요거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바운더리 공집합인데 그거로부터 우리가 D스퀘어 0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운더리 M에서 오메가를 적분하면 이게 0이죠. 근데 이것이 스톡스 정리를 한번 쓰면 어떻게 돼요? 바운더리 M에서 dW가 되고 이것은 M상에서 W가 됩니다. 그쵸?
근데 이게 항상 0이에요. 모든 m에 대해서 다 0이니까. d 스퀘어 w. 모든 m에 대해서 항상 0이니까 요게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톡스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이 외 미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좀 여담이고요. 스톡스 정리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톡스 정리를 쓰려면은 F를 우리가 어떤 공면상에서 적분한 게 어떤 공면상에서 적분한 게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단 간단한 문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뭘 줘야 돼요? S를 줘야 되고 F를 줘야 되죠. 그쵸?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 F를 주고서는 이 스톡스 정리를 이용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주로 보통 문제는 요걸 주겠죠. 요걸 주는데 바운더리 S가 어떻게 되게?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바운더리 S가 여기는 직선이고 여기는 곡선이고 이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 이걸 직접 계산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뭘 극복해야 되냐면은 이 선적분을 해야 돼요. 선적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경로하고 여기 경로하고 여기 경로를 나타내는 식이 각각 제각각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계산하려면은 엄청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하려고 해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F를 선택할 때 컬을 계산해서 간단하게 되도록 했다면은 이제 이게 없어도 이 사람은 뭘 떠올려야 돼요? 이걸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발산 정리를 쓰게 하고 싶어요. 발산 정리를 한번 볼게요. 이 상에서 다이버전스 F를 부피 적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썼죠. 네, 부피 적분을 한 건데 이것이 이 상에서 F의 아웃워드 플럭스하고 같다. 요걸 계산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이 문제를 보통 준다면 뭘 줘야 되겠어요? F를 주고 그 다음에 E를 줘야 되겠죠. 그쵸? 근데 F를 주면은 이걸 떠올리길 바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왼쪽에 주진 않을 거예요. 이걸 줄 거예요. 그쵸? 이걸 주는데 얘가 복잡하게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 같은 거 주면 어떻게 돼요? 정육면체 면이 6개잖아요. 이 6개 면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그쵸? 그런데 이거를 얘를 갖다 우리가 부피 적분으로 보면 되게 간단하죠. 하나의 적분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F의 다이버전스가 간단하게 주어지는 F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준다면 어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우리는 문제에서 이걸 계산하라고 했지만 얘가 이거를 떠올리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스톡스나 다이버전스 주는데 선적분이나 만약에 요게 주어진 경우는 별로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요런 형태가 주어졌을 때, 면적분이 주어졌을 때가 중요한데, 면적분이 들어있는 게 이렇게 컬이면은 우리가 이 선적분을 바꾸는 걸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제 세 번째 유형이 되겠죠. 앞에 말씀드린 두 개 말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요걸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의 다이버전스가 간단해요. 예. 그래서 요렇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정해진 거는 없다라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요게 이제 방금 말씀 세 번째 유형인 거죠. 요걸 계산하라고 했어요. 예. 지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뭐가 다른가요? 라고 했는데 뭐 차이점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면적분이긴 하지만 얘는 뭐다? 얘는 그냥 F가 주어졌고 얘는 뭐다? 얘는 컬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요거 뭐였죠? 요게 지금 정육면체를 바운드하는 거죠.
평면체 V의 표면을 우리가 M이라고 할 때, 저도 빠뜨렸네요, 이거를. M의 오리엔테이션은 뭐라고요? 바깥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벡터장, 요 벡터장에 대해서 이런 면적 분호의 값을 구하시오. 자, 하려면은, 일단, 스톡스냐 다이버전스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스톡스라면은 이걸 차원을 내려야 되니까 얘를 적분한 게 들어가야 돼요. 즉 뭔가 미분한 게 F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간단한 연습 문제에서 어떤 걸 컬을 취해가지고 요게 나왔다라는 걸 계산하는 게 핵심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F가 지금 컬인, 그리고 이게 컬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어요. 다이버전스 계산해 보면 0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컬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금 스톡스 정리를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M이 바운더리가 되는 어떤 고체를 생각할 수 있냐, 솔리드를 생각할 수 있냐,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그림을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어떤 영역, E가 어떻게 주어졌을 때 E가 X는 0에서 1, Y도 0에서 1, G도 0에서 1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쵸? 이 E의 바운더리가 M이 된다라는 게 너무 명확하죠. 그쵸? 그리고 그러면은 요거를 차원을 올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차원을 올리면 얘는 미분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쵸?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다시 한번 적어보면 바운더리 E에서 f.ds 이게 뭐랑 같아지냐면은 이상에서 삼중적분하고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뭐의 삼중적분? 다이버전스 F의 삼중적분하고 같아진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이버전스 F를 계산해 보죠. F라는 것은 EXG I 마이너스 Y 스퀘어 J 플러스 YG 스퀘어 K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다이버전스 F를 계산하면 얘를 X로 미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EX, EG 얘를 Y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EY 얘를 G로 미분하면은 플러스 EYG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다이버전스면은 우리가 충분히 부피적분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해야 되는 부피적분은 E에서, 그래서 요걸 내가 I라고 하겠어요. I라고 하면 I가 E에서 EG 마이너스 EY 플러스 EYG dx, dy, dg예요. 자, 요건 다시 한번 써보면은 항이 3개니까 자, 인테그럴 0에서 1, 인테그럴 0에서 1, 인테그럴 0에서 1 g, dx, dy, dg 마이너스 2배의 인테그럴 0에서 1, 인테그럴 0에서 1, 인테그럴 0에서 1 y, dx, dy, dg 더하기 2배의 인테그럴 0에서 1, 인테그럴 0에서 1, 인테그럴 0에서 1 yg의 dx, dy, dg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얘는 g에 대한 거고 얘는 y에 대한 거지만 적분 구간이 xyz에 대한 대칭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xyz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은 xyz를 y하고 g를 바꿔 보세요. y하고 g를 바꾸면 얘랑 똑같은 적분이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적분이니까 얘네들은 없어질 거예요. 계산할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계산할 때도 이게 지금 적분 구간이 상호 연관성이 없죠. 그쵸? 그리고 이 yg가 뭐예요? 변수 분리형이죠. y에 대한 변수하고 변수 y에 대한 함수하고 변수 g에 대한 함수의 곱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배의 0에서 1 dx 0에서 1 y dy
0에서 1, GDG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그러면 이게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결과가 이제 2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스톡스 정리를 적용을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이상한 공면이 주어졌네요. 자, 한번 공면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G가 이제 0에서 4 사이라고 했는데 단면이 원이에요. 그쵸? G가 상수인 그런 면으로 자르면 단면이 원인데 한번 볼까요? G가 0일 때는 반지름이 3인 원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G가 4일 때는 4를 더해주면은 4, 4, 16을 더해주면은 반지름이 5. 그러니까 반지름이 3인 원하고 반지름이 5인 원 사이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M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G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G는 4가 되겠고요. 그쵸? 그래서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이게 모양이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쪽으로 볼록한지 이쪽으로 볼록한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는 있지만 그냥 대략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지금 M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하라고 한 것은 컬이 주어져 있어요. 컬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첫 번째 떠올릴 수 있는 게 이게 미분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바운더리로 갈 수 있죠. 미분이 주어져 있으니까 바운더리에서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원시함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풀이는 M상에서 컬 F 다 ds 이건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인테그럴 바운더리 M에서 그죠? 여기서 F dr 여기서도 그런데 M의 오리엔테이션이 안 주어져 있네요. 우리가 그냥 바깥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바운더리를 봐야죠. 바운더리가 요거 하나 있고요. 요거 하나 있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공면의 오리엔테이션을 따라서 서서 이 공면을 위를 걸어갈 때 바운더리를 따라서 걸어갈 때 그때 이 공면의 영역이 내 왼쪽에 오도록 그렇게 바운더리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걸어가야지 왼쪽에 오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걸어가야지 왼쪽에 오겠죠. 그래서 요게 바운더리의 올바른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어요. 여기 실선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 두 커브는 우리가 간단하게 파라메트라이즈 할 수 있죠. 요 곡선은 우리가 감마 t를 뭐라고 적어주면 될까요? 감마 t를 g좌표는 0이고 x좌 반지름 3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입해 주니까 3 코사인 t 3 사인 t 제로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델타라고 할까요? 델타 t는 이번에는 반대 방향 오리엔테이션 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인 코사인 바꾸던지 아니면 t를 마이너스 t로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반지름이 얼마다? 4 16 9에다 16은 25니까 5 사인 t 5 코사인 t 그리고 g는 4죠. 네. 요렇게 줘서 이 f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서 꼭 이 스톡스 정리를 써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다이버전스가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버전스 정리, 발산 정리를 쓸 수도 있어요. 발산이 간단하니까. 자,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발산 정리를 쓰려면은 요 n만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가 지금 뭐예요? 이거를 하나의 벡터장으로 보고 얘를 갖다 다이버전스를 취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솔리드가 나와야 되는데 솔리드의 바운더리가 m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바운더리는, 이 공면은 바운더리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뚜껑을 덮어야 돼요. 뚜껑을. 여기랑 여기를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 아랫면을 L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바깥쪽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윗면을 내가 U라고 해보겠습니다. 위쪽을 오리엔테이션 위쪽을 오리엔테이션을 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적분이 이거예요. 요걸 내가 I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내부를 E라고 해볼게요. 내부는 E. 그러면 바운더리 E에서 커브 F가 뭐랑 같아져요? 부피적 분위기랑 같아지죠. 이상에서 누구랑 같아져요? 이상에서 다이버전스 커브 F dV랑 같아지죠. 근데 이게 0이에요. 0.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얘가 지금, 자, 이거 표현을 해볼게요. 바운더리 L은 그러니까 M상에서 커브 F 더하기 U상에서 커브 F 더하기, 자, L은 지금 뒤집어져 있죠. L은 뒤집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는 L의 커브 F인데 이거를 우리가 반대 방향 뒤집어서 마이너스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위쪽을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뒤집어져 있으면은 노멀 벡터 계산할 때 이렇게 바로 서 있으면은 노멀 벡터 계산할 때 뭐만 보면 돼요? 지 성분만 보면 되죠. 근데 마이너스 L이라 뒤집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지 성분의 마이너스 부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L이라 바꾸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뭘 적분을 하면 되느냐? 얘를 구해야 되는데, 따라서 M상에서 커브 F의 DS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계산하지 말고 뭘 계산하면 된다? 여기서 L 위에서 커브 F의 DS를 계산하면 된다. 빼기 뭘 계산하면 된다? U에서 커브 F의 DS를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어떤 부담이 있죠. F의 컬을 직접 계산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뭐만 계산하면 된다? G 성분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자, 이 방식의 풀이는 이 게시물 따라가시면 그러면은 또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대입해서 여러분들 선적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 방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F가 y-xg인가요? xg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i는, 자, 이번에는 L이 뭐예요? L이라는 것이 지금 xy가 이런 건 만족을 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 3은 9 이하를 만족을 한 상황에서 g는 0인데 어쨌든 커브 f의 무슨 성분 계산해야 돼요? 세 번째 성분 계산해야 돼요. 세 번째 성분이니까 요걸 x로 미분하고요. 마이너스 g, 이걸 y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리고 그냥 da를 해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근데 여기 g는 얼마예요? g. 여기서는 g가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u에서는 g가 얼마예요? g는 4예요. g는 4인데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25 이하가 되고요. 그리고 얘를 x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g, 얘를 y로 미분하면 1 da가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자, g에다 0 대입해 주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이 마이너스 1을 그냥 면적을 구하면 되죠. 뭐예요? 반지름이 3이니까 3, 3은 9파이죠.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g가 얼마예요? g가 4죠. 여기가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있으니까 플러스 5에다가 뭐예요? 여기는 반지름이 5인1이죠. 5, 25파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25 곱하기 5가 125죠. 125 마이너스 9 파이 116파이가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할 수 있는 만큼 답변을 해봤는데 요거는 질문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톡스 정리, 다이버전스 정리 적용하는 방법을 구분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요걸 통해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좀 길었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